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삼다칼라입니다. 얼마 전 어느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영상들이 스마트폰 렌즈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이 댓글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에는 필미프로라는 어플을 가지고 영상 촬영에 필요한 기초 배경 지식을 하나씩 알아보는 필미프로로 알아보는 영상이론이라는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FPS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PS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면 영상에서 1초라는 시간 동안에 포함되는 프레임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서 프레임은 무엇일까요? 프레임은 한 장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시를 들어보면 책의 한 모퉁이에 졸라맨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한 장 넘겨서 비슷한 위치에 아까 그렸던 졸라맨이 조금 움직인 모습을 다시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책의 모든 페이지에 졸라맨이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책을 빠르게 넘겨보면 마치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TV나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동영상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예시에서 책의 페이지 한 장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1초 동안 몇 장의 페이지가 넘겨지는가, 즉 1초에 몇 개의 프레임이 포함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FP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PS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필미프로에서 제공되는 FPS를 봐보면 24, 25, 30, 48, 50, 60, 120, 240 이렇게 다양한 FPS 종류가 있는데요. 이 FPS 종류를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영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24와 48, 한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따르는 방송 송출 표준 NTSC에 맞춘 30과 60, 그리고 유럽 등의 국가에서 따르는 방송 송출 표준 8 방식의 25와 50, 마지막으로 슬로우 모션 영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120과 240 이렇게 네 가지로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FPS는 대략 60fps 정도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60fps로 만들어지는 영상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제 세상에 가장 근접한 수치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실제 시청하는 대부분의 영상은 60fps가 아니라 24나 30fps로 제작이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보는 영상이 60fps로 제작이 된다면 너무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영상으로 전달했을 때 동영상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고, 특히 영화에서는 특유의 시네마틱한 느낌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상은 24와 30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FPS를 선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선택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촬영과 편집을 마친 최종 영상이 갖는 FPS를 선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촬영을 진행할 때 최종 영상에 적합하도록 FPS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최종 영상의 FPS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24나 30fps 중에서 선택이 필요한데요. 다른 FPS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수치이기 때문에 다른 타입으로 제작된 영상을 시청한다면 보는 입장에서는 이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24나 30 중에서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이 시네마틱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24fps를 선택하시면 되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사실적인 느낌을 담아내는 데 목적을 둔다면 최종 제작되는 영상의 FPS를 30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종 결과물의 FPS를 선택하셨다면 다음으로 어떤 FPS로 촬영을 진행할지 선택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최종 결과물의 FPS를 24p로 결정하셨다면 필미프로는 24, 48, 60, 120, 240으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장면처럼 정상적인 속도로 오디오가 담겨져야 하고 슬로우 모션이 배제된 장면이라면 결과물과 동일한 24fps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오디오의 중요도보다 영상 이미지의 중요도가 높고 슬로우 모션 적용이 필요하다면 48, 60, 120, 240으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편집해서 슬로우 모션을 줄 때에는
다시 최종 결과 FPS에 맞춰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요. 자세하게 말하면 촬영 FPS와 속도를 곱했을 때 최종 결과 FPS와 동일한 수치가 나오는 속도값을 최대값으로 보고 슬로우 모션을 적용해야 됩니다. 만약 48p로 촬영을 하셨다면 0.5배까지 속도를 조절해서 슬로우 모션을 만들 수 있고요. 60p로 촬영을 하셨다면 0.4배까지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120p는 0.2배, 그리고 240p는 0.1배까지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어색하지 않은 슬로우 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 영상의 FPS를 30p로 결정하셨다면 필믹 프로에서는 30, 60, 120, 240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속도로 오디오가 담겨져야 하고 슬로우 모션이 배제된 장면이라면 결과물과 동일한 30fps로 선택해서 촬영을 하면 되고, 슬로우 모션이 적용이 필요하다면 50, 60, 120, 240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편집에서 슬로우 모션을 줄 때 50p는 0.6배, 60p는 0.5배, 120p는 0.25배, 240p는 0.125배까지 속도를 조절해서 어색하지 않게 슬로우 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이 규칙을 벗어난 속도로 슬로우 모션이 적용된다면 프레임이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뚝뚝 끊기는 듯한 어색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규칙에 맞춰서 슬로우 모션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FPS는 1초 동안 보여지는 프레임의 개수이다. 영상의 목적에 따라서 결과 영상의 FPS를 24 혹은 30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 촬영을 할 때에는 결과 영상에 맞춰서 FPS를 선택하고 촬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의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조건적이고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씀드린 내용을 따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필믹 프로로 알아보는 영상 이론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